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마법 상자. 오랫동안 상상 속에나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한테는 구글이 있죠. 너무 당연해서 가끔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잊어버릴 정도예요. 그런데 미국 법무부가요, 바로 이 구글을 해치하려고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오늘은 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서 블룸버그 오피니언 편집위원회가 쓴 흥미로운 서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제목이 연방정부에 보내는 편지, 구글을 파괴하지 말라이거든요. 핵심 내용은 역시 법무부 대 구글 소송이고요. 특히 법원이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인정한 다음에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하냐, 이 후속 조치에 대한 논쟁입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5월 12일자 블룸버그 사설은 구글 해치 시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사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또 어떤 근거를 대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파악해서요, 이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는데 당신께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우선 배경부터 좀 간단히 짚고 가야겠죠. 작년에 연방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구글이 애플이나 모질라 같은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랑 기본 검색 엔진 계약 맺을 때 그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했다, 뭐 이렇게 판결한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네, 맞아요. 그 판결이 있었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블룸버그 사설은 그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은 고개를 갸웃거린다는 점이에요. 아, 판결 자체에도 의문을 제기한다고요? 어떤 점에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설 버전은 이래요. 그 계약들이 완전 배타적인 것도 아니었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협상된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클릭 몇 번으로 다른 검색 엔진으로 쉽게 바꿀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결 근거가 좀 약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뭐 일단 판결은 나왔으니까 사설도 그래서 이제 뭘 어쩔 거냐, 이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판결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제 그 다음 단계, 이른바 구제책이 문제라는 거죠. 지금 법원에서 양측이 이걸 놓고 아주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요. 법무부가 내놓은 카드가 꽤 센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있잖아요. 이걸 강제로 팔게 만드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글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랑 공유하도록 하는 거예요. 와, 크롬 매각이랑 데이터 공유랑 듣기만 해도 파장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블룸버그 사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을 하는 거군요. 네, 정확해요. 여기서부터 사설 논조가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핵심 질문은 딱 이거예요. 이런 조치들이 과연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한테 이익이 되냐? 이거죠. 사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문을 던집니다. 그럼 크롬 매각건부터 좀 더 자세히 보죠. 사설은 이게 이번 소송의 쟁점이랑 별 관련이 없다고까지 한다면서요. 오, 상당히 센데요. 네, 그렇죠. 사설의 논리는 간단해요. 크롬을 다른 회사한테 넘긴다고 해서 검색 시장 경쟁이 확 살아나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크롬의 새 주인이 누가 되든 간에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구글 검색을 기본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니까요. 아, 하긴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도 결국 구글을 많이 쓴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맥락이죠. 사설에서 유럽 사례를 들어요. 유럽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용자한테 검색 엔진 선택권을 줬더니 뭐 압도적으로 다수가 다시 구글을 선택하더라는 거죠. 오히려 크롬을 팔아버리면 구글이 자사 서비스들, 그러니까 검색, 지도, 지메일 이런 것들 간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작용만 언급하는 거예요. 결국 실질적인 경쟁 촉진 효과는 별로 없고 소비자 편익만 줄어들 수 있다. 뭐 이런 비판인 거죠. 그렇군요. 검색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원래 목표 달성에는 별 도움이 안 될 거라는 분석이네요. 그럼 그 데이터 공유 제한은 어떤가요? 이건 진짜 논란이 더 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건 훨씬 더 논란이 크죠. 사설은 이 제안에 대해서는 정말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유도 여러 가지를 드는데요. 첫째, 구글이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만든 데이터잖아요. 이걸 경쟁사한테 그냥 넘겨주라는 건 이건 좀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구글 자산을 사실상 뺏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힘들게 농사 지은 걸 옆집에 그냥 나눠주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어요. 네, 뭐 비슷한 비유죠. 둘째는 이런 조치가 오히려 혁신을 막을 수 있다고 봐요.
다른 회사들이 스스로 데이터를 모으고 기술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냥 구글 데이터에 무임승차하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기술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게다가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를 공유하는 데 따르는 보안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크다고 지적하고요. 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네, 셋째로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기존의 반독점 판례들을 봐도 특정 기업한테 경쟁사를 도우라고 자사의 핵심 자산을 공유하라고 강제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력한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명확한 이익도 찾기 어렵다. 이게 사설의 핵심 논지입니다. 결국 법무부 제안들이 문제 해결에는 별로고 부작용만 클 수 있다. 이런 비판이네요. 그럼 이 사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나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사설도 뭔가 조치는 필요할 수 있다고는 인정해요. 그러면서 가장 덜 해로운 리스트배드, 결과로서 생각해볼 만한 대안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구글이 문제가 됐던 그 계약 있죠. 애플이나 모질라 같은 회사랑 맺었던 기본 검색 엔진 설정 계약, 이거 자체를 더 이상 못 맺게 그냥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법원이 문제 삼았던 바로 그 행위 자체를 딱 막자는 거군요. 그럼 매각이나 데이터 공유보다는 훨씬 직접적인 해결책처럼 들리긴 하네요. 맞아요. 사설은 이 방법이 적어도 법원이 지적한 그 불법 행위 자체를 직접 다루는 거니까 앞서 나온 두 제안보다는 논리적으로 좀 더 합당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도 예상되는 부작용은 있어요. 예를 들면 구글하고의 계약의 매출의 상당 부분, 사설에서는 모질라 같은 경우는 85%라고 언급하는데요. 이걸 의존하는 회사는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입거나 심하면 파산할 수도 있겠죠. 또 애플 같은 경우는 구글로부터 받던 수십억 달러를 포기해야 하니까 아이폰 가격을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나마 나은 선택지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사설의 주장 중에 또 하나가 이 소송 자체가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내용도 있다고요? 오, 이건 또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설의 또 다른 핵심 주장이에요. 한마디로 이 소송 한 10년은 늦었다. 이런 거죠. 10년이나요?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술 시장, 특히 검색 시장 환경이 정말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나요? 예를 들면 애플이 자체적으로 AI 기반 검색 엔진을 곧 내놓을 수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또 이미 검색 시장의 경쟁이라는 게 단순히 그 검색 창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품 검색할 때는 아마존이나 월마트가 강력한 경쟁자고 소셜미디어나 요즘 트렌드 검색할 때는 틱톡이나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도 많이 하잖아요. 길 찾기는 구글 지도 말고도 다른 앱들 많고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우리가 뭔가 찾을 때 꼭 구글 검색창만 쓰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게다가 요즘 오픈 AI의 챗GPT나 엔스트로픽의 클로드, 퍼플렉시티 AI 같은 새로운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막 나오면서 아예 검색의 판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AI들이 앞으로 검색 시장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이건 정말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상황 속에서 과거의 어떤 계약 관행 하나를 문제 삼아서 거대 기업을 해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과연 지금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사설은 이렇게 묻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고 경쟁 환경이 막 예측 불가능하게 재편되고 있는데 왜 법무부는 여전히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기업 중 하나를 해체하려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계속 밀어붙이냐는 거죠. 미래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혁신을 가로막고 예상치 못한 피해만 낳을 수 있다. 이런 강한 우려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설이 법무부의 접전 방식을 천천히 움직이며 망가뜨리기, move slowly and break things 이라고 비꼬기까지 하는 거더군요. 페이스북의 그 유명한 빠르게 움직이면 혁신하기, move fast and break things 이걸 딱 뒤집어서 표현한 거네요. 네,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규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면서 의도치 않게 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 논쟁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당장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검색, 크롬 브라우저 같은 서비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좀 더 넓게 보면 기술 혁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공정한 경쟁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거대 기술 기업의 힘을 정부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하고 연결이 되죠. 특히 이 블룸버그 사설은요. 규제라는 게 때로는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혁신을 저해하거나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규제의 그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네, 오늘 함께 살펴본 블룸버그 사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법무부가 제안한 구글에 대한 강력한 조치들, 그러니까 크롬 매각이나 데이터 공유는 판결에서 지적된 문제의 핵심을 좀 비껴가는 것 같고 소비자에게 뚜렷한 이익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혁신저해나 개인정보 위험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AI의 부상처럼 시장 환경이 너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독점 소송 자체가 이미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도 있다. 이런 도발적인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사설의 논점을 쭉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좀 도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AI처럼 정말 예측 불가능하고 강력한 기술이 시장 전체를 막 뒤흔드는 이런 시대에 규제 당국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대 기술 기업의 지배력을 견제하면서도 혁신을 죽이지 않고 또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 균형점, 그건 과연 어딜까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